안녕하세요. 테크형 권동준입니다. 오늘은 홍보도 할 겸 공부도 하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4월 28일 전자신문이 처음으로 배터리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배터리, 어려운 산업 중 하나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은 배터리가 크게 무섭지 않을 수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자신문에서 배터리를 담당하는 김주윤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배터리가 전기차 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배터리에 대해서 알려면 어떤 것부터 알아야 되나요? 네, 현재 전기차 배터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는 크게 4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 구성 요소,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죠. 뭐 배터리 하면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양극재는 리튬과 산소가 합쳐진 리튬 산화물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리튬이온 전지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극재는 보통 흑연이 주성분입니다. 양극재는 놀고 있는 전자들이 있는데 충전을 하면 외부로부터 흰 전압을 받아 음극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충전이 끝난 상태에서는 아까 이동했던 전자들이 모두 음극재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네, 충전이 끝나고 양극과 음극을 연결하면 음극에 저장돼 있던 리튬이온 전자가 다시 양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배터리를 통해서 전자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양극재, 음극재는 대충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겠고 전해질과 분리막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리튬이온이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이동하면 이동 경로가 있겠죠. 그 이동을 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전해질입니다. 그리고 양극과 음극재가 맞닿으면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 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분리막입니다. 안전성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배터리데이 주제를 보면은 양극재 관련해서 발표를 하는 기업이 3곳이나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유미코아, 삼화알루미늄. 배터리 4대 구성 요소 중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큰가요? 네, 그렇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단가가 비쌉니다. 양극재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요. 음극재와 전해질이 각각 10%, 분리막이 15%, 나머지 동박, 파우치 원통형, 각형 조립 과정에서 약 단가가 25%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극재는 특히 그 성분에 따라 배터리 용량과 사용 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주제 발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미래, 하이니켈 배터리와 차세대 전지. 하이니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최근 배터리 이슈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이니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이니켈, 니켈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니켈이 많으면 뭐가 좋은가요? 네, 우선 니켈이 많으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건 배터리 셀 부피의 용량이 더 커진다는 의미인데요. 전기차 배터리로 치면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극재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양극재 물질은 보통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등을 사용합니다. 이걸 적절하게 배합해 성능이 뛰어난 양극재가 나오는 거고요. 나아가 전기차 배터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기차 배터리가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재, NCM 양극재고요. 예를 들어 니켈 비중이 높으면 코발트의 망간 비중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고가의 코발트를 낮추는 대신 하이니켈, 니켈 비중을 높이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 니켈 비중을 높이면 코발트 사용량을 줄이고 나머지 망간, 알루미늄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출력을 높이는 성능을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켈을 높이면은 코발트를 줄일 수 있다. 코발트가 또 분쟁 광물이라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런데 니켈 비중을 마냥 높인다고 좋은 건가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니켈 비중이 마냥 높으면 좋지만은 않습니다.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요. 배터리 과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전기차 배터리의 미래라고 하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꼽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바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니켈 비중을 높이는 기술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 발표에서는 배터리 시장에서의 하이니켈 기술 개발 동향과 시장 전망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미코아죠. 유미코아는 양극재 하는 기업 아닌가요? 네, 양극재 시장 점유율 추정치로 놓고 보면
세계 탑3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일본 시장조사 업체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유미코아의 양극재 출하량은 2019년 기준 4만 톤 정도 되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7%를 기록했습니다. 유미코아는 LG, 삼성, SK, K배터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의 NCM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극재 소재도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NCM, 뭐 NCA. 이거 뭐 레시피라 그러는데 유미코아는 어떤 레시피를 주력으로 하고 있나요? 네, 유미코아는 주력 모델로 니켈, 코발트, 망간을 6대 2대 2 비율로 섞은 양극재를 메인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해서 12대면 되고요. 하이니켈 배터리 시장에 도래하고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상용 실적이 확보된 NCM 622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미코아는 NCM 622 모델에서 나아가 니켈 8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켈 80%면 뭐 8 하나 이렇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유미코아가 일본계 기업인데 천안이죠. 천안에 아시아 최대 연구개발 센터를 짓는다고 해요. 유미코아가 한국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기업인가요? 네, K배터리하고 연이 깊고요. 1999년 설립되어 천안에만 3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1000여 명 정도 되고요. 유미코아가 천안 외국인 투자 지역에 2만 제곱미터 규모 R&D 센터를 짓겠다고 한 건 한국을 아시아 나아가 글로벌 R&D 센터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위상이 크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엔캠을 보도록 하죠. 엔캠은 전해질과 첨가제 하는 회사죠. 전해질과 첨가제는 배터리 성능뿐만 아니라 안정성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뭐 엔캠 관련해서 그쪽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터리 전해액 시장에서는 엔캠을 비롯해 솔브레인, 일본계 센트럴글래스, 미쓰비시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엔캠은 최근 국내뿐 아니라 해외 배터리 시장에 가장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 법인을 설립해 전해질 시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전해질이 아무래도 리튬이온의 이동 매개체 역할을 할 만큼 핵심 소재인 만큼 업계 주목도가 상당한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엔캠이 발표하는 전해액과 첨가제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기대가 됩니다. 배터리 소재는 이 정도면 됐고, 그런데 배터리 소재가 있다고 해서 배터리가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반도체와 비슷합니다. 실리콘이 있다고 해서 반도체를 막 뽑아내는 것은 아니듯이 배터리도 제조 공정부터 패키지 테스트까지 전 공정에 모두 장비가 들어갑니다. 배터리의 후방 산업이긴 한데 배터리 데이에서는 CIS와 이노메트리가 나오네요. 네, CIS는 폭스바겐, 노스볼트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요. 2차 전지용 전극 공정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배터리 제조 공정은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이 있습니다. 이 중 전극 공정은 양극판, 음극판을 만드는 공정이고 이 조립 공정에서 양극판, 음극판 여기에 분리막을 넣어서 조립하고 완성품을 만드는 공정이고요. 마지막에 이 완성품을 충방전 활성화 테스트를 통해 하는 활성화 공정이 있습니다. 네, CIS는 배터리 제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전극 공정 이쪽을 하는 업체인데 이 배터리 제조 장비 쪽은 일본 기업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뭐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빛을 좀 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CIS도 이 중 하나인데 이번 CIS 발표에서는 전극 공정 장비 개발 동향과 후방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노메트리는 어떻습니까? 네, 배터리는 아무래도 안전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핵심이죠.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장비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이노메트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IS가 시작이라면 이노메트리는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엑스레이로 이물질이라든지 배터리 양극, 음극 이상 여부를 파악하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이노메트리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데이에서는 순서상으로 이 배터리 장비보다는 좀 앞선 부분이긴 한데 주제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를 왜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이온 기반 배터리입니다. 전해질을 통해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전해질이 액체다 보니 위험성이 있습니다. 온도가 변하면 배터리가 팽창하기도 하고 외부 충격으로 뇌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분리막이 있어 양극과 음극이 서로 맞닿지 않게는 하지만 아무래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배터리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액체인 전해질을 고체인 전해질로 바꿔서 배터리 안정성과 성능을 더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 구현이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전고체에서 주목받는 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입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비싸고 다른 원료를 혼합하다 보니 굉장히 기술 구현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대량 생산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 기술마저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이 한창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슈를 가지고 이제 배터리 데이에 참석하는 기업이 이수화학과 코스모 신소재가 있습니다. 이수화학은 최근 배터리 소재 사업에 진출해 고체 전해질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이고요. 2022년, 2023년 울산 공장에 고체 전해질 생산 설비를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혹은 내후년인데 실제로 상용화 시점은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이수화학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통상 전고체 배터리 자체가 2025년 전후로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데이에서는 이수화학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원료에 대해서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어떤 기업이죠? 네, 코스모 신소재는 상당히 주목받을 만한 업체입니다. 내년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단결정 양극재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결정 양극재는 기존 다결정 양극재 단점으로 지적된 내구성을 강화한 차세대 양극재 제품입니다. 삼성 SDI,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 정부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배터리 데이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단결정 양극재 개발 과정에서의 성과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대충 이렇게 보도록 하죠. 오늘은 배터리데이 예습하는 자리, 배터리데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이 영상 보면은 뭐 대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디 가서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도 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월 28일 날 개최되는 배터리데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